자, 안녕하십니까? 자, 전 예의가 있으니까 인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20대 여성의 스킨케어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일단 가장 큰 특징, 아토피가 있다. 이게 아토피 정보를 찾아보려고 하면 아기들 정보가 많지 이렇게 성인 스킨케어 제품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정보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아토피를 가진 20대 여성으로서 이제 스킨케어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토피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가 초등학교 때 생겼다가 중학교 때까지 조금 심했고 이제 고등학교 때 괜찮아졌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고시 생활을 시작한 지 어연 2년 차 좀 됐을 때 코로나에 걸립니다. 코로나에 걸린 후에 면역 체계가 완전히 망가져. 면역이 완전 쓰레기라 돼. 건강을 내어주었다. 그때부터 이제 저와 아토피의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되면서 요즘은 이제 아토피와 상생하는 방법을 나름 터득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이를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어봅니다. 자, 오늘 먼저 크게 제가 종이가 없으면 쓰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자, 이거 저번에 줄었던 거거든요. 자, 첫째, 일단 현재 목차, 현재 스킨케어 루틴. 둘째, 이제 저희 집에 저만의 작은 올리브영이 있어요. 제가 또 전 영상에 아주 간략하게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이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거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뭐냐, 모든 물건을 많이 사봤다. 그리고 쟁여두는 병이 있다. 이거를 많이 고쳤었는데 또 눈 감았다 뜨니까 물건들이 쌓여있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쌓인 물건들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는 건 아까우니까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소개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목 1, 로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로션과 페이스 크림. 그리고 항목 2, 바디 크림. 그리고 3, 기타 등등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스킨케어 루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독도 폼 클렌징을 사용해서 세수를 합니다. 저는 주로 아침과 저녁은 루틴이 다르거든요. 스킨케어 루틴이. 아침에 이렇게 약산성 폼 클렌징으로 세수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난 후에는 저는 먼저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합니다. 오전에는 아무 치약이나 쓰긴 쓰는데 이제 그 치약이 이제 다 썩어서 밤엔 이거 쓸 예정인데, 그 아토피가 있으면 구수염도 생기기가 쉬워요. 이렇게 눈이랑 이렇게 눈, 입, 귀 이렇게 구멍이 뚫린 눈구멍, 입구멍, 귓구멍처럼 구멍이 뚫린 부분의 피부는 조금 더 연약하다, 얇다. 그래서 거기는 염증이 생기기가 쉽다 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구수염도 아주 잘 걸린다. 근데 이게 구수염 치약 쳤을 때 꽤 괜찮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멘해머 치약이고요. 이제 유한양행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유한양행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써봤다. 거품이 많이 안 나요. 거품이 많이 안 나는데 그래도 세정력이, 저는 이제 양치를 했을 때 얼마나 개운한지 이게 중요한데 꽤나 개운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걸로 양치를 시작해. 그리고 이걸로 세수를 해. 그리고 물기를 닦아.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 닥터 아토비라는 로션을 쓰고 있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 함소와 한의원에서 이렇게 팔았던 로션인데 이제 검색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안 파나봐요. 근데 다행인 점, 이거 이제 거의 다 써가지고 새로운 걸로 바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매할 수 있는데 이거는 MD 메디컬 디바이스의 준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피부과에서 판매하는 로션입니다. 저처럼 아토피가 아니면 그냥 에스트라 로션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에스트라 로션도 궁금해서 올리브영에서 테스트 해봤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분의 차이가 있긴 있으니까 이건 MD 제품이겠죠. 제가 아직 이거는 뜯지 않은 상품인데 어차피 곧 개봉할 거기도 하고 여러분을 위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로션이다. 네, 이렇게 로션인데 냄새도 제가 쓰는 제품들은 거의 다 무향이에요. 왜냐면 향을 집어넣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화학 제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천연 향이 아니면. 저는 향이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비염 때문에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콧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로션 보습은 그냥 로션이에요. 그냥 로션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리고 저는 세수를 하고 로션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둬요. 왜냐면 이제 아토피는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빠르게 보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스킨케어 제품을 두고 쓴다. 원래는 크림류까지 화장실에 뒀었는데 어차피 이 로션 흡수되는 시간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에 그냥 이렇게 물기 후딱 닦고 나와서 크림을 바르면 또 시간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거 로션을 바르고 쓰는 크림은 무엇이냐, 바로 피지오겔입니다. 피지오겔 이거 말고 제가 또 거의 다 써가는 거 있거든요.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실을 뜯는 순간 이제 또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크림이에요. 근데 이제 이 로션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되직하고, 또 제가 밤에 바르는 크림보다는 묽은 그런 크림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더마 제품?
아무튼 이렇게 시중에 뭐 말하지 않아도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튼 아침에는 이걸 쓴다. 그리고 아침 스킨케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크림을 발라주죠. 자, 외전으로 선크림. 요즘 뭘 쓰냐? 요즘은 AHC의 이 아쿠아 리치 선크림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건조한 이렇게 매트한 무기자차 선크림을 선호하는데 이거를 선물을 받아서 한번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촉촉하고 뭔가 광이 나고 피부가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이 들어서 이걸로 정착을 할까 생각 중인데, 제가 한 제품을 꾸준히 못 써요. 지겹기도 하고 오히려 피부가 똑같은 걸 계속 쓰다 보면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거의 다 써가고, 그리고 저는 스킨케어 제품을 바를 때 꽤나 듬뿍 씁니다. 과유불급이긴 한데 그래도 꽤 이렇게 듬뿍 올려주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이제 피부도 내가 이만큼 먹어야 되는구나 알고 그만큼 먹는다. 이제 밥을 많이 먹으면 위가 늘어나고 밥을 조금 먹으면 위가 줄어들듯이 피부도 지가 적응을 한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제가 즐겨 쓰던 닥터지 선크림입니다. 이거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저는 이 초록색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게 무기 자외선 차단제네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좋았나봐요. 그리고 이거 말고 제일 기본, 이거는 이걸 바른 날은 제가 화장할 때는 셀퓨전식 빨간색을 쓰고 화장을 안 할 때는 선크림만 바르고 다녀요. 그래서 무기자차가 적당히 톤업이 조금 되잖아요, 다른 거보다. 그래서 무기자차 선크림을 선호합니다. 네, 이상 외전 끝이고요. 이제 다음 뭐였지? 로션을 소개해드리기로 했죠. 일단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로션은 이것과 아까 소개해드린 이 에스트라 로션이 끝입니다. 로션은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성분 보고 테스터 쓸 수 있으면 한번 써보고 그냥 무난한 걸 쓰면 된다. 저는 뭐 값비싼 제품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어느 정도 너무 또 저렴한 거는 성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단가를 자기들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는데,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제품은 그 이상 나가봤자 성분에 크게 그렇게 차이가 있나?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아누아는 전에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가격도 꽤 합리적인데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이번에 그리고 이게 PX에서 팔거든요. 이거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있었어서 한 번 더 쟁였습니다. 로션은 이게 끝이에요. 저는 주로 크림류를 쟁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크림인데요. 크림은 일단 무엇이 있냐? 이거는 소개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쓰던 거 하나, 새 거가 3개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정착템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거 한 개, 새 거 한 개가 있는 줄 모르고 연세 세트로 또 샀다. 연세 세트로 사면 이제 보통 3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 초반대 되거든요. 적립금 먹이고 이것저것 다 하면. 그래서 저렴하게 사서 살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요즘 올리브영에서도 2만원 초반까지 할인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쟁여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있는 줄 모르고 또 샀다. 이래서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해둬야 된다. 재고조사가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이트 루틴을 말 안 했네. 자, 이렇게 나이트 루틴. 죄송해요. 이제 밤에는 어떻게 하냐 이제. 나 자려고 해. 일단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묻혀서 선크림을 지웁니다. 얼굴에 있는 먼지들을 좀 닦아내줘요. 그 화장솜을 이렇게 쓱 하면은 내 얼굴에 이렇게 먼지가 많았다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먼지가 묻어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깨끗이 지워주고, 내가 오늘 만약 화장을 했다. 화장을 한 날은 클렌징 워터 생략하고 바로 클렌징 오일로 들어갑니다. 클렌징 오일로 얼굴을 싹싹싹싹 문지른 다음에 저는 펌핑 한 4번 정도 해요. 왜냐면 충분히 오일이 있어야 롤링이 잘 된다고 해서 그냥 4번씩 펌핑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좀 묻혀서 유화 과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닦아내는. 그리고 나서 요즘은 밤에는 이 클렌징 폼을 씁니다.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바하 모공 클렌징 폼인데요. 이게 작년인가? 무슨 한국 소비자원? 그런 데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줘요. 클렌징 폼 블라인드 테스트를. 근데 얘가 1등을 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저렴해요. 하나에 13,000원인데 원 플러스 원을 진짜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원 플러스 원 하면 13,000원에 살 수 있다. 6,500원에 살 수 있다. 그래서 밤에는 이걸 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리고 양치를 합니다. 밤에는 이제 얼굴을 먼저 닦아내고 양치를 합니다. 밤에는 치약을 어떤 것을 쓰냐? 아요나 치약을 쓰는데요. 이게 참 개운합니다. 근데 암모니아가 많이 함유됐댔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너무 자주 쓰면 안 좋대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4번은 쓰는 것 같고, 어차피 빡빡 해놓으면 되죠. 그렇습니다. 개운하긴 하다. 그리고 저는 향에 좀 남들이 역하다? 모르겠어. 아무튼 괜찮다. 향에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도 불호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밤에는 똑같이 로션을 발라주고요. 세수한 다음에 다 씻고 난 다음에 로션을 발라주고요. 그리고 나와서는 이제 크림을 발라줍니다. 밤에 바르는 크림은 닥터지 베리어디
인텐스 크림인데요. 이것은 이제 아침에 바른 피지오겔보다는 조금 꾸덕하다. 조금 꾸덕한데? 아, 참고로 저는 피부가 엄청 지성까지는 아닌데 건성도 아니에요. 너무 또 많이 겹겹이 바르면 트러블이 일어나거든요. 이 피부에 내 피부 상태를 알고 그거에 적당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참 중요하다. 이거는 피부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토피 관리하는 데에도 꼭 알아야 할 겁니다. 이 이게 손에 아토피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참 따가워요. 잠을 잘 못 자면 생기는데 요즘 잠을 잘 안 자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닥터지도 당연히 쟁여둔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 한 박스 더 있거든요. 저는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것도 가려움을 잠재우는 프로 비타민 D 보습 크림이다. 그렇습니다. 일단 건조하면 가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습을 잘 해주셔라. 그리고 밤에는 씻고 나서 바디로션도 바릅니다. 요즘은 더마비 이 세라MD 리페어 크림을 바르는데 이거는 마일드 더마 포뮬러예요. 그래서 MD 제품 아니다.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써놓은 것 같다. 이름이 그냥 세라MD다 입니다. 이것은 제가 튜브형도 있고 이렇게 자 형식도 있는데 그래서 많이 썼죠. 이것도 그냥 크림이다. 근데 이건 지금까지 발랐던 것 중에 제일 꾸덕하긴 하다. 이것도 얼굴에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바디에만 쓰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뭔가 이건 얼굴에 쓰고 싶고 이거는 바디에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보습 꽤 괜찮습니다. 이거 말고 그냥 더마비 초록색도 있긴 하거든요. 그게 제일 기본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네, 이것 또한 건조로 인한 일시적 가려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진정 보습 더마 크림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로션과 크림이라면 건조로 인한 가려움 완화에 도움을 줘야죠. 안 주는 크림이 이상하다. 그리고 바디로션 이렇게 바른 다음에 립밤. 이거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자기 전에 이걸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술에 각질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싹 이렇게 헹궈주면 하루 종일 립밤을 안 발라도 입술이 찢어지거나 트지 않고 촉촉하다. 이 양이 참 많은데 이만큼 썼어요. 정말 많이 썼죠. 이거 쓰는데 몇 년 걸렸어요. 소비기한도 지났을 거예요. 25년 1월 18일까지인데 그냥 쓰고 있어요. 이거 다 쓰고 이걸 또 사려고 했는데 몇 년 동안 썼댔잖아요. 너무 지겨운 거야. 더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음 제품은 눅스의 립밤으로 사봤다. 근데 그 제품은 저만의 올리브영 칸에 있지 않아서 가져오지 못했어요. 가져올까 했는데 좀 귀찮아서 양해 바랍니다. 아무튼 이 제품 괜찮다. 진저슈가. 제가 구매할 때는 아리따움 진저슈가였는데 요즘은 에뛰드 진저슈가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아마 계열사가 아모레로 똑같기 때문에 제품에는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로션을 소개했으니 크림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림은 아까 말했던 피지오겔 그리고 이 닥터 베리어디 인텐스 크림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번에 또 면세에서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을 사봤습니다. 이건 제가 쓰려면 조금 기간이 남아서 트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안에 조그마한 캡슐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캡슐이 얼굴에 바르면서 이렇게 터지면서 뭔가 작용을 해주는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이거 사서 썼을 때 한 이틀 쓰고 트러블이 너무 많이 나서 사용을 중단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제 피부 컨디션이 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왠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면세 이 구성이 좋았다. 기획이 좋았다. 이거 해서 2만원? 이거 2만원? 3만원?에 구매한 것 같은데 좀 저렴하게 잘 산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써보고 또 트러블이 나면 또 언니에게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면세에서 바이오더마 핸드크림 사다가 앞도덤 크림도 써봤는데요. 이것도 무난합니다. 그냥 무난한 크림이에요. 사실 제가 피부가 예민하면서도 예민하지 않은 게 그냥 적당한 기능을 가진 거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발라보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기만 하면 크게 트러블 안 나고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편입니다. 갈수록 또 저의 처음 생각과 달라지고 있어요. 영상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이것도 아까 그 PX 찬스로 샀다던 날 이것도 산 거고요. 아비브 부활초 크림입니다. 이것도 그냥 무난하다. 꾸덕하다. 근데 이건 꾸덕해요. 그러니까 지성이신 분들은 사실 때 유의하세요. 저도 아마 밤에만 바를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페이스 크림을 아토피 있는 부위에도 꽤 자주 발라주기 때문에 소진이 좀 빠릅니다. 저는 이것도 핸드크림으로 2주 만에 다 쓰고 그러거든요. 소진이 매우 빠르다. 그리고 이 아누아 앰플. 제가 앰플을 잘 안 써요. 이렇게 스포이드를 짜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귀찮기도 하고 그냥 크림이 제 생활 패턴이나 제 피부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앰플, 에센스 이런 거 잘 안 쓰긴 하는데 또 피부 좋으신 분들 영상이나 그런 걸 보면 앰플을 꼭 이렇게 얼굴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흘러내리게 한 다음에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앰플을 쓰고 꿀광 피부가 될 수 있나 궁금해서 한번
구매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폼 클렌징으로 가겠습니다. 폼 클렌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쓰는 이 독도 클렌저, 그리고 저녁에 쓰는 이 화산송이 클렌저가 있었죠. 네, 이번에 또 이것도 PX에서 팝니다. 아비브 수분초 딥 클렌징 폼. PX에서 파는 건 다 올리브영에서도 팝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똑같은 제품을 연달아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지겹기도 하고 피부 컨디션이 정착을 못하도록 이렇게 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사봤다. 이건 딥 클렌징 폼이기 때문에 모공, 미세먼지 딥 클렌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녁 폼 클렌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 저의 구정착 폼 클렌징인데요. 이니스프리 블루베리 리밸런싱 5.5 클렌저. 네, 약산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저는 아침에는 약산성 폼 클렌징을 쓰고 저녁에는 조금 더 내가 오늘 하루 살아온 풍파를 지워낼 수 있는 이 딥 클렌징 폼을 쓴다 라는 것입니다. 클렌징 폼 끝. 이거 다 무난합니다. 사실 피부는 생활 습관이나 타고난 게 중요하지 제품은 좀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다. 크게 나한테 안 맞는 게 아니라면 보통 다 요즘 한국 화장품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기본은 하는 것 같다 입니다. 이제 페이스 끝났고 이제 바디 차례입니다. 요즘 바디로션은 아까 말했듯이 이 바디크림을 쓰고 있는데요. 바디로션을 왜 안 쓰냐? 바디로션으로는 보습이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전에는 바디로션도 잘 안 바르긴 했는데 이제 아토피가 만성화가 되면서 바디로션을 발라야 몸이 가렵지 않다. 그래서 바디크림을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이번에 또 사본 것이 어떤 것이냐? 닥터바이오의 에코 모이스처라이저 로션을 짜잔 또 있지롱 샀다. 이게 괜찮더라. 로션인데도 엄청 금방 날아가지도 않고 크림보다 묽은데 또 크림만큼의 기능을 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네, 제형이 이렇게 묽긴 한데 보습이 괜찮다. 엄청 묽죠? 이렇게 묽은데 보습이 꽤나 괜찮고 발림성도 괜찮다. 묽으니까 발림성이 괜찮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디 크림 가지고 있는 걸로는 이제 이것과 이것이 있는데요. 이거밖에 없나? 이거밖에 없나봐요. 근데 둘 다 무난하다. 뭘 쓰든 비슷비슷하다. 성분이 비슷한가? 뭘 쓰든 다 비슷비슷하던데. 정제수, 글리세린, 부틸랭글 라이콜, 시어버터. 제가 이렇게 성분을 뜯어보면서 사진 않고 그냥 뭘 살 때 화해에 검색해서 이제 위험 빨간색 성분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정도로만 체크하는데 이제 사실 성분이 다 비슷비슷하겠죠?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강조하는 뭐 판테놀, 히알루론산 뭐 이런 특장점 그런 게 아니면 그런 성분이 아니라면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도 뭘 쓰든 다 비슷비슷하다가 아닐까 라고 추측해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영상에서 얻어갈 거 뭐냐, 그냥 이런 제품이 있구나.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이 다 그냥 부담 없이 한번 써볼 수 있는 금액대고 다 올리브영에 테스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품이 괜찮은가? 나도 한번 테스터 해봐야지. 그리고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크게 부담이 없다. 한번 써보고 나한테 잘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 정보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얼추 다 소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킨을 안 써요. 제가 스킨을 왜 안 쓰냐면 이제 제가 아토피가 몇 년 됐잖아요. 근데 옛날엔 진짜 얼굴에 진물이 엄청 나서 일상생활이 진짜 어려울 정도로 심했을 때 이제 강남에 유명한 아토피 피부과 있거든요. 막 광선 치료도 해주고 비타민 치료도 해주고 그런 곳. 근데 이제 거기에서 스킨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 말고 다른 피부과에서도 스킨을 쓰지 말라는 얘기를 꽤 많이 들었어요. 스킨은 아무래도 물이기 때문에 바르고 증발이 바로 시작돼서 오히려 내 수분을 뺏어간다? 그런 느낌인가? 저는 야매라서 정보가 다 정확하진 않을 수 있거든요. 참고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패드는 왜 있니? 패드는 이제 또 아토피가 열이 뜨거우면 염증이기 때문에 뜨거우면 더 심해져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날이 뜨겁잖아요. 날이 뜨거운데 운동 끝나고 밖에 나가면 참 덥다. 그럴 때 피부 열을 빠르게 낮춰줄 수 있는 방법. 패드를 올려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패드는 쓰고요. 패드도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루틴처럼 쓰는 게 아니라 내 피부 열감을 빠르게 낮추고 싶을 때 그런 용도로 저는 패드를 씁니다. 이거 말고 당근 패드가 참 괜찮았는데 이것도 괜찮아서 이거를 또 픽스 찬스로 또 샀습니다. 근데 이거 괜찮아요. 그리고 다 소개했나? 지금까지 안 보여준 게 헤어 오일, 그리고 김정문 알로에 팜. 이거 빼고는 제가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제품이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되네요. 이렇게 또 보니까. 이제 이거는 헤어 에센스입니다. 원래 이거 엄마가 옛날부터 쓰던 거라 집에서 자주 훔쳐 썼는데 이제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훔쳐 쓰지 못하고 이 실크 테라피, 고등학교 때 즐겨 쓰던 실크 테라피를 샀는데
그때는 이제 헤어 에센스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하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이건 좀 별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알고 있는 게 자주 쓰던 게 이거여서 그냥 이거를 생각 없이 주문했는데 다 쓰기가 참 어렵다. 빨리 쓰고 싶다. 라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거를 선물을 받아서 쓸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다음에는 내돈내산으로 또 살 것 같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김정문 알로에 맘인데 이거는 제가 아토피가 보습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이게 이제 각질처럼 올라오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보습을 아무리 해줘도 계속 건조해져. 진짜 30분 뒤에 이 꾸덕한 밤을 발라도 30분 뒤에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다이소에 김정문 알로에 맘이 들어왔대서 한번 구매해서 써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유명한 건 역시 이유가 있다. 괜찮아서 이번에 이게 또 면세에 이게 또 있어요. 그래서 면세에서 이렇게 면세에서 많이 살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적립금 조금 5만원만 더 쓰면 적립금을 채운다고 해가지고 이걸 다시 재구매했고요. 이거는 이렇게 밤 형태로 저는 이렇게 엄지손톱으로 이렇게 떠서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바르고 싶어요. 근데 여기 지금 너무 제품을 많이 발라서 여기 안 할게요. 그냥 내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바르면 된다. 지금 저는 바를 수가 없어요. 과보습해도 되게 가렵고 따갑거든요. 그래서 그냥 큐티클에 바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발라야 되는 자리에 바른 다음에 이제 손에 조금 남은 거는 큐티클에 발라주곤 하거든요. 제가 원래 큐티클 오일을 이렇게 거스럼이 일어나는 게 싫어서 큐티클 오일을 자주 바르는데 이제 이 밤을 바른 후로는 큐티클 오일을 바를 필요가 없어졌다. 손바닥도 여기까지 이렇게 아토피가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시험 끝나고 확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유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거 올릴지 말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또 제가 그래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잘 해볼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궁금한 게 있거나 좋은 정보가 있다면 제게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입니다.